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99쪽 납세 의무자 들어가겠습니다. 맞죠? 예. 자, 199쪽 납세 의무자 별표 3개. 비록 작년에 단독 문제 출제됐지만 여러분 역시 올해도 충분히 단독 문제는 물론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납세 의무자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랬죠? 지난 시간에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다? 납세제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지방세일 때 과세권자로 등장하는 게 뭐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납세의무자인데 납세의무자 별표 3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납세의무자, 그래서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와 그 다음에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제 납세의무자라는데 시험에는 요게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럼 원칙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우리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그랬죠?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유세를 과세를 할 때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따진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고, 자, 재산세는 무슨 세냐? 보유세라고 그랬죠? 보유세 때는 항상 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소유자다.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이게 모든 보유세 납세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6월 1일 현재 그 과세 물건을 소유하는 자가 보유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 문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상이란 말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네요. 무슨 상? 사실상이죠.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랬죠?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르면 원칙은 뭐부터 잡아라? 사실상을 잡아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구냐 그러면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때 이 재산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공동 소유하는 재산이다. 그러니까 재산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은 2명 이상이 다닙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공동 소유일 때는 누가 나온다? 공동 소유자죠. 다만 그 공동 소유는 자기 이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다니까 다른 말로 뭐라도 표현한다? 지분권자. 책을 보시면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지분권자로 나왔죠. 다른 말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공동 소유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자 각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입니다. 단 항상 여러분 공동 소유가 남은 자기의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재산을 하는데 사람이 2명 이상으로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그 공동 소유자의 누가 지분권자와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답니다. 다만 이 지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 지분이 얼마씩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세법은 무조건 균등으로 가정해버립니다. 뭘로? 균등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로 본다는 얘기 여러분? n분의 1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1번 200쪽에 나와 있네요. 공유재산 저는 공동 소유로 표현했을 뿐이고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러분? 그 지분권자는 어렵게 표현되면 다른 말로 뭐 여러분? 공동 소유자. 그리고 항상 공동 소유가 나오면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를 부담하는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밑줄 뭐로 가정한다 여러분? 균등으로 가정한다. 균등입니다. 무조건 세법은 균등으로 의지해버립니다. 다른 말이 나오면 틀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자, 2번은 여러분 주어가 뭐냐면 주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주택에다 동그라미.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1번은 모든 재산의 공통상입니다. 모든 재산,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지 관계이시 없이 공동 소유할 때는 그 지분권자가 납세무자 부담하는데 2번은 앞에 무슨 말 붙었어요, 여러분? 재산 중에서도 주택이죠, 주택.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재가 다를 경우 여러분 이거 민법에서 배우셨던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지상권,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가의 여부는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주택이란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 다르다. 그때는 주택이란 산출세액을 밑줄 뭐를? 산출세액을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뭘로? 시가 편의 비율로 안 분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구분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왜 양가의 여부는 앞에 주택이란 말이 없는데 양가의 여부는 주택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보죠. 자, 여기 상가가 있고요. 상가가 있고 이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있고요. 그 밑에 토지가 있다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은 상가라는 뭐와 건축물과 토지를 하나로 본다, 별개로 본다. 별개로 구분해서 몇 개로 보는 거죠, 여러분? 두 개. 건물과 토지 두 개로 보아서 상가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는 별도로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1년에 몇 번 내는가? 2번. 뭐 건물분과 토지분 두 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가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을이 소유한다 봅시다. 그러면 지금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문제가 없냐? 갑은 그럼 뭐만 내면 되는 거고 건물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뭐만 내면 되는가? 토지분만 내면 돼. 그래서 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각각의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일 때가 문제냐? 주택일 때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일 때. 왜 그러냐?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물건을 몇 개로 본다? 통합해서 몇 개로 본다고요? 하나. 즉 일반적인 부동산은 두 개로 보는데 얘는 물건을 주택과 토지라는 하나의 물건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몇 개 과세한다 여러분?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냥 일괄 과세한다고 일괄 과세.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고요 여러분?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주택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지금 같아 달라? 달라. 근데 문제는 이게 뭐라는 게 문제야? 주택이라는 게 문제야. 상가일 때는 그냥 갑은 뭐만 내면 되고 건물분, 을은 토지분 당연히 구분이 되는데 왜 물건 자체가 구분됐으니까. 이해하시나요? 근데 문제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게 두 개로 보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본다고? 하나. 물건을 하나로 보는데 사람은 지금 몇 명이란 얘기야? 2명이란 얘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하면 다를 경우 문제는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왔는데 하나 나왔는데 사람은 몇 명이야? 2명이더란 얘기야. 그러면 갑은 당연히 뭐에 대해서만 내려고 그럴 거고 건물분만 내려고 그러겠죠. 당연한 거 이게. 그 다음에 을은 뭐만 내려고 그럴까? 토지분만 내려야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요 주택분 재산세 하나 나온 거를 건물과 뭐로? 토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요 하나 나온 걸 건물분과 토지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뭘 갖고 나눠줄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거기 밑줄 쳐져 있죠. 뭐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뭐 토지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주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합한 금액에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100이 나왔어.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100이 나왔는데 지금 주택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그럼 요 100을 몇 개로 나누라? 2개로 나눠라. 근데 뭘 갖고 나눌 거냐 이거야. 뭘 갖고. 그럴 때는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주라 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뭐 2만이고
그 다음에 토지 시가 편익이 5만이다 봅시다. 3만이다 합시다. 토지 시가 편익이, 아니, 건축물 시가 편익이 얼마고요? 2만. 토지 시가 편익이 얼마? 3만. 그럼 전체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만이죠. 그 중에서 건축물 시가 편익이 2만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죠, 여러분? 5분의 2니까 몇 프로야? 40%죠. 그러면 요 놈의 40%를 누구한테 보내주라는 얘기야? 갑한테 보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체가의 5만에서, 예, 토지 시가 편익 얼마? 3만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 여러분? 60%. 그럼 요거 산출색 100에 60%를 누구한테 보내주라는 얘기야? 을한테 보내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결론 냅시다.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냐고 통합하여 몇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나오는데 이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이 주택분 재산세 하나 나온 걸 몇 개로 나누라? 2개로 나눠주라. 건물분과 토지분. 근데 지금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안 나눠져 있을까? 안 나눠져 있으니까 뭐 갖고 나누라? 시가 표준의 비율.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누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이때 여기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어떻게 장난쳤나 봅시다. 자, 제가 멘트를 해볼 테니까 제가 말한 멘트가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분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서 그 누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럼 맞아 틀려? 왜 틀려요? 그렇죠. 요 시가 편익 비율을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걸 뭘로 바꿨냐? 면적 비율로 바꿨어, 출전이. 스키가. 그리고 이렇게 내놓고 우리 보고 맞았냐 틀렸냐 모르죠. 결론은 건축물과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여러분?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누라라는 거를 출제는 뭘로 하냐? 건축물과 토지의 면적 비율로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꾼 거야. 밑줄 쳐. 시가 표준의 비율을 뭘로 바꿨다고요? 면적 비율로 바꿨다고. 면적 비율로. 그래서 여러분 양가리 위반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 과세가 될 때는 시가 편익비율로 나눠야 된다. 그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양가리 3번도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온 규정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신탁법에 따라 지금 누구명으로 됐다는 게 뭔지냐면 밑줄 수탁자 명의로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항상 재산세에서 어느 날 현재 그러면 6월 1일 현재 지금 누구명으로 됐다는 얘기가 수탁자 명의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서는 자 갑시다. 누굴 납세의무자라? 수탁자 숫자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숫자. 요걸 출제는 살짝 한 글자 고쳐. 물어봤고 위탁자로 살짝 한 글자 고쳐. 한 글자. 근데 이거는 시험에 엄청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출전 들어가면 이 수탁자 요걸 고칠 거다라고 학생들이 다 알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선생도 출제위원도. 그럼 저는 그건 안 고칠 거예요. 그 대신 아직 시험에 답으로 물어보지 않은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야.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자 밑줄. 누구로 본다? 각각 다른. 이게 포인트야 이제. 여기서 장난친다고.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적으세요. 요거를 출제는 뭐로 바꿀 수 있냐?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자 예상합시다.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동일한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실무 절차 규정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자, 그럼 이거 조금 더 설명합시다. 자, 본 재산은 무슨 재산이냐? 신탁 재산입니다. 그럼 신탁 재산이니까 당사자가 몇 명 나오죠?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오죠. 누구와?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옵니다. 위탁자가 맡긴 사람, 수탁자가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신탁에 따라서 이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누구로부터?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명의가 넘어간다고? 수탁자로 명의가 넘어간다고. 그럼 이때 수탁자의 취득이 일어났죠. 어쨌거나. 신탁 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명의가 넘어갔다면 그러면 등기부상 각부에 누구 면허 나오는 거야? 이제 수탁자. 근데 이게 매매로 인한 사실상 이전이에요? 신탁 계약에 따른 형식상 이전이에요? 형식상 이전이야. 그래서 이거를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반드시 무슨 등기가 나오고 신탁 등기가 나온 거죠. 그럼 지금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다고요? 수탁자 명의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과세를 해요? 안 해요? 도리도리도 있고 끄덕끄덕도 있고 아주 다양한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참나. 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러고 어떤 분은 아니. 과세요? 안 해요? 자, 이러면 나는 돌아버리는 거야. 자, 취득세 비과세 봅시다. 여러분 교재 114쪽 와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매직쇼가 펼쳐질 거야. 그러면 114조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일 먼저 뭐가 나와서 여러분 신탁 재산이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렇게 신탁 비과세를 안 했다고요? 그래 여기서 하려고 그랬어. 자, 요거 보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위탁자, 수탁자 간에 뭐가 체결되고 신탁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서 뭐가 신탁 등기가 변경될 때 그 수탁자의 취득은 명의가 넘어오긴 넘어왔지만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탁 계약 체결에 따른 위탁자부터 수탁자 소유권이 따른 수탁자 취득에 대한 비과세. 이거 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뭐가 되면 종료가 되면 다시 수탁자부터 누구한테 돌아야 되겠죠, 여러분? 위탁자에게 소유권 환원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명의가 누구로 바뀌어? 위탁자 명의로 바뀐다. 그러면 이때 위탁자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자기 거 되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역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탁자가 이 수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신탁업자라 합니다.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신탁업자. 그래서 이 신탁은 신탁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금전 신탁이 있고 재산 신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목적물이 금전이면 그걸 뭐라 하냐면 금전 신탁. 금전 신탁 외의 재산으로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재산 신탁인데 이 재산 신탁은 다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 뭐 또 유가증권, 또 뭐 실물자산, 금, 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때에 어쨌거나 이 수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뭐란다, 여러분? 신탁업자라 합니다. 그래서 금전 신탁업자의 대표가 여러분 누구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표적인 금전신탁업자죠. 특히 여러분 증권회사가 금전신탁을 받아갖고 자금을 운영해서 실적이 나면 그 실적을 투자자한테 분배해주는 이런 걸 뭐라 하죠? 펀드가 대표적인 금전신탁 중에 하나죠. 뭐 불특정 다수인의 고객부터 뭐를 모은 다음에 자금을 펀딩한 다음에 그 펀딩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뭐 해주는가? 투자하는 거죠. 증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각종 실물 상품에도 투자를 해갖고 뭐가 나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실적 올렸으니까 일정한 부분에 뭐를 먹는가? 수수료 먹는 거죠. 이게 바로 금전신탁. 또 요즘 오다 가다 보면 여러분 부동산 신탁회사 보신 적 있죠? 얘들은 부동산을 뭘 받아서 신탁 받아서 관리 운영해 주는 거죠. 그걸 업으로 하는 애들이 뭐다 여러분? 신탁업자입니다. 그래서 금전 신탁은 여러분 은행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 신탁은 바로 부동산 신탁회사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탁 계획에 따라서 신탁 계획 당사자인 누구? 위탁자, 수탁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다 여러분? 취득세, 비과세. 결론 취득세, 비과세.
근데 이 신탁업자가 수익이 나죠, 수익률이. 다른 데는 보통 뭐 연 10%를 올리는데 얘는 1, 2%밖에 못 올리더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죠. 수탁자 변경, 경질해야 되겠죠. 뭐. 나 너랑 거래 안 해. 다른 새로운 신수탁자와 거래를 할 거다 해갖고 신탁거래 해지하고 다시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 신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넘기는 거죠. 야, 네가 좀 맞서서 할래봐. 그래서 이렇게 누가 취득하면 신수탁자 취득,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역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게 바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114조 1번 신탁 재산의 취득에 양가로 1번, 2번, 3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양가로 1번, 2번, 3번은 뭐냐? 신탁 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수탁자의 소유권이 있다는 수탁자의 취득은 뭐고? 비과세. 신탁 계약의 해지나 종료를 해서 수탁자 위탁자 소유권이 있다는 위탁자 취득은 뭐? 비과세. 수탁자 정지에 따라서 수탁자부터 신수탁 소유권이 있다는 신수탁 취득은 뭐? 비과세. 그래서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공통된 말이 뭐였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할 때 나왔단 말이 뭐야? 탁자죠, 탁자. 위탁자도 수탁자 소유권이 있다는 수탁자 취득, 또는 수탁자 위탁자 소유권이 있다는 위탁자 취득, 또는 수탁자 변경에 따라서 수탁자보다 신수탁자 소유권이 따라서 신수탁자 취득. 그래서 지금 들린 소리만 뭐만 들렸어? 탁자. 그래서 요걸 말하고 싶은 거야, 저는 지금. 누구 간에 와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따라서 이때는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런데 거기 중요한 본문 단서가 있어요. 이건 좀 공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밑줄 주택법상 주택조합유가, 정비법상 하나 더 줘세요. 주택재건축조합. 그래서 주택조합 등으로 돼 있죠. 그 등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있냐? 주택재건축조합.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 주택재건축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재산이라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또는 다시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뭐 비조합원용 취득은 뭐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건 뭐야? 과세하겠다는 입니다. 요 신탁계약 당사자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계약 체결이라든지 또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이걸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지? 11월 달에 했을 텐데. 11월 달에 했는데 분명히 이거를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에서 왔다고 했는데 안 했대요. 그래, 안 했으면 어때? 어차피 했으나 안 했으나 모르는 건 똑같은데. 자, 다시 이리 오세요. 200쪽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6월 1일 현재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 명의로 했다고요? 6월 1일 현재 수탁자 명의로 지금 수탁자가 맡아서 관리해주고 있는 신탁재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명의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재산세는 누구한테 때릴 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명의상으로 누구고? 수탁자고 사실상은 위탁자다는 얘기예요. 위탁자. 그러면 이때 재산세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라는데 이때 재산세는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결론. 재산세는 누구한테 과세한다? 수탁자한테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죠. 그래서 결론. 신탁법 200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200쪽.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관해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일 때는 누구한테 재산세 드리겠다? 여러분. 수탁자. 이걸 출전에 뭐로 바꿀 수 있다? 위탁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뭐로 본다 여러분? 각각 다른 제 요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신탁회사는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셀 수가 없어. 수많은 A가 맡긴 A와 신탁 계획을 체결해서 신탁 재산 보관하고 있고요. B와 신탁 계획을 체결해서 신탁 재산 보관하고 있고요. C가 맡긴 신탁 재산, D가 맡긴 신탁 재산, E가 맡긴 신탁 재산을 누가 갖고 있다고 지금 수탁자가 갖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이렇게 요 재산은 A, B, C, D 이러한 수많은 재산은 명의는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 명의로 했지만 이거는 다 누구 거란 얘기야? 각 위탁자, 각 A, B, C, D 이 사람들 거란 얘기야. 그럼 이 재산에 대한 A가 맡긴 신탁 재산 재산세 누가 내요, 여러분? 수탁자가 내라고. B가 맡긴 신탁 재산 재산세 누가 내라고요? 수탁자가 내라고. C가 맡긴 신탁 재산 누가 내라고요? 수탁자. 비록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지만 A, B, C지만 일단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됐으니까 수탁자 명의로 됐으니까 이때 재산세 누가 내라 여러분? 수탁자가 내라. 이때 각각 내는 신탁 재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지만 수탁자지만 동일한 납세 의무자로 본다.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뭘로? 각각 다른. 요걸 출제에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동일한. 왜냐면 여러분 외우지 마. A가 맡긴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면 했지만 일단 재산세는 누구한테 때리겠다? 수탁자한테 때리겠다. 그러나 그 신탁 재산은 누구 거니까? A 거니까 사실은 누가 냈어야 되는가? A가 냈어야 되는데 과세관청이 일일이 위탁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 행정업무서 이걸 다 여러분 생각해봐. 은행에 수많은 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수많은 고객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이거 누구 거냐라고 과세관청이 일일이 다 위탁자를 사실상 확인한다는 게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해. 그러면 비록 수탁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지만 명의상 소유자지만 일단 재산세 누구한테 때리겠다? 수탁자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때리긴 누구한테 때려놓고 수탁자한테 때리고 그러면 얘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죠. A, B, C 거의 재산세를 자기가 내줬잖아. 그러면 네가 얘한테 전가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우리 세법은 관여를 안 하고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실제 청산할 때는 재산세 다 얘네 부담시킵니다. 자기 게 아닌데 자기가 냈으니까 당연히 신탁 재산 결과 수익제 결과할 때 이거 당연히 내야겠죠. 그럼 이때 A가 낼 신탁 재산은 재산세 수탁자가 내고 B가 맡긴 신탁 재산은 재산세 누가 내고 수탁자. C가 맡긴 신탁 재산세 누가 내? 수탁자. 그럼 이때 이 내는 수탁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로 본다?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결론 냅시다. 각각 다른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동일한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의제 납세 의무자 갑시다. 의제 납세 의무자. 자, 의제 납세 의무자는 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 재산세 누가 낸다고 그랬죠? 6월 1일 이제 사실상의 소유자. 이자가 원래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겁니다. 그런데, 의제 납세 의무자는 뭐를 말하냐면, 원래는 누가 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래 누가 내야 되는데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야 된다고 그랬죠 원칙? 근데 이자가 아니야. 그런데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바로 뭐라냐면 여러분 의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본문 보죠.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요게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어떻게 하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강제적으로 내라는 게 강제적으로.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게 합니다.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1번입니다. 1번. 자, 보죠.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이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소유권이 변동돼서 없으면 상관없는데 변동되었다는 게 문제야.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동되었대. 소유권 변동되었대.
그런데 여러분, 요 양가로 1번 조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인데 여러분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라고 적냐면 여러분 231쪽 적으시고요. 참조 231쪽 적어놓고 231쪽 좀 오겠습니다. 자, 231쪽 5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일단 여기를 봐야 돼. 예, 한번 이거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231쪽 보시면요. 1번,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자,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밑줄, 10일 이내. 그러니까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0일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밑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밑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재산세 과세권자한테 신고하라 그럽니다. 누구야 그러면? 시, 군, 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시 밑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야 강제 규정이야? 강제 규정이야.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하는 자는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하는 자는 6월 10일까지 그 증거 서류를 갖춰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근데 1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자산의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됐으나 자 밑줄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소유권은 변동됐는데 그에 따른 밑줄 뭐가 안 됐다고요? 등기가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등기. 밑줄 분명히 명의는 넘어갔는데 매수자가 뭘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등기를 안 하고 있는가? 그러면 등기부라는 공보사는 계속 누구 면으로 잡혔는가? 매도자 면으로 잡혔죠. 매수자가 뭘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세관청은 매도자 거로 봐, 매수자 거로 봐? 매도자 거로 보이죠. 왜? 등기부사는 계속 누구 거로 돼 있으니까 매도자. 근데 사실은 누구 거란 얘기야? 매수자란 얘기야. 그러면 그때 공보상소재인 매도자가 야 이게 내 명의로 6월 1일 현재 되어 있지만 내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매수자한테 넘어갔다라고 어떻게 하는 얘기야?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신고하라. 이해하셨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네. 자, 2번. 상속은 개시가 됐답니다. 2번. 상속 개시했대. 6월 1일 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문제는 다시 밑줄. 6월 1일 현재 그에 따라 뭐가 안 됐대? 여러분 밑줄. 등기가 안 됐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1일 현재 누구 면으로 되어 있는가 지금?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이 지금 명의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으로 명의로 됐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재산세를 피상속인한테 때릴 수는 있어 없어? 없죠.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세요. 그러면 재산세를 이 사람이 내냐고. 간 사람한테. 그러면 그때는 누가? 밑줄. 누가?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언서가 있으면 유언서 또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서가 있으면 협의서를 제출해서 자 등기는 안 됐지만 누가 갖기로 되어 있다라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묶으셔야 돼요. 1번과 2번 묶어놓고요. 공통점을 찾으면 1번은 매매 등으로 2번은 상속으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데 변동됐다는 게 공통점이야. 1번과 2번은 소유권이 변동이 됐는데 문제는 그에 따른 뭐가 안 됐다는 게 문제야. 등기가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나 또는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은 사실은 밑줄 종중 거대. 사실은 누구 거다고요? 종중 재산이 돼. 근데 공보상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대? 그러면 밑줄 개인 명의로 돼 있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실은 종중 재산인데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돼 있다는 얘기야? 개인 명의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그 개인인 공보상의 소유자가 이게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종중과라고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4번. 신탁법에 따라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대? 그러면 밑줄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대. 그럼 아까 우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누가 낸다 그랬죠? 그러면 수탁자. 그럼 이 수탁자는 이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위탁자 거라는 걸 일단은 뭐는 하라는 얘기야? 신고는 하라는 얘기야. 그럼 1번과 2번은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뭐가 안 된 거고? 등기가 안 된 거고 3번과 4번은 등기가 되어 있어. 등기는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3번과 4번의 공통점이야. 다시 한번 1번과 2번은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그에 따른 뭐가 안 된 거고 등기가 안 된 경우고요. 3번과 4번은 등기는 되어 있는데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그 다른 내용을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야.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있네. 이때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대. 밑줄. 당구장 있죠? 예. 네. 화살표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동그라미? 뭐 하여튼 있어. 그래서 이러한 6월 10일까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래도 밑줄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 그럼 출전이 이걸 장난치는 거죠.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라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마저 틀렸다고. 절대 재산세는 여러분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뭐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재산세. 그러니까 가산세보다 더 무거운 재산세를 그냥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야. 자, 그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다시 앞으로 납세문제 합시다. 200쪽으로 옵니다. 다시. 자, 그럼 요걸 이제 연결시켜서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봅시다.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게 중요한 거야. 변동이 됐어. 근데 문제는 그 소유권 변동에 따른 6월 1일 현재 아직 그 소유권 변동에 따른 뭐가 안 됐다는 게 문제냐? 등기가 안 되었다라는 게 문제야. 아이스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상이 계속 누구 명의로 잡혀있는가? 매도자 명의로 잡혀있단 말이야. 그럼 매도자는 억울해. 나는 이미 팔아버렸는데 매수자가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재산세를 과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야 이거 내게 아니라 매매로 넘어갔다라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근데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결국은 이 6월 10일까지 이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면 이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이시 없이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생각합시다. 왜 얘는 신고를 안 했을까? 이 매도자는 6월 10일까지 야 등기가 안 됐을 때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네. 그에 따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누가 내라는 얘기야? 공부상소라는 얘기야. 그럼 왜 신고를 안 했을까? 몰라서. 우리도 몰랐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몰라질 거야. 다음 주에도 몰라줘. 다시 오늘만 잠시 왔다 가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주에 물으면 안 했어요. 우리 주특기야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누가 내라는 얘기 여러분 갑이 내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봐 이제 옛날 문제하고 지금 문제가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옛날 문제는 요걸 그대로 제시해. 그냥 그대로 물어본다고. 그래서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됐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납세문제를 한다? 공부상 소유자를 한다. 이렇게 했어. 그대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요즘 문제는 요걸 그대로 안 물어보고 중간에 살짝 조건을 바꿔버려. 뭐가 안 됐을 때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누가 납세를 못하는가? 공보상이죠. 근데 출전이 요걸 가다가 살짝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뭐 했다고? 신고를 했대. 그럼 이때는 신고를 했으니까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란 걸 과세관청이 알아 몰라? 알게 됐죠. 그럼 그때 누가 되는가? 사실상 소유자죠. 사실상 소유자.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상이냐 사실상이냐 이 구분은, 공부상이냐 사실상이냐 구분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거를 봐야죠. 신고 여부를 봐야죠. 근데 출제는 중간에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인데 이걸 살짝 뭘로 바꿔놓고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고. 결론 냅시다. 공부상이냐 사실상이냐 뭘 보고 판단하라? 신고 여부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래서 뭘 하면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해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알죠? 그럼 그때는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면 이때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아니까 모르니까 그때 누굴 잡는가? 공부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강조 싶은 건 뭘 확인하라고요? 신고 여부를 보고 사실상인지 공부상인지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예. 집에 갈까?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야, 이랬더니 공부상으로 하라고 왔다서 공부상을 했더니 또 이랬더니 사실상으로 가래. 명할 집에 가자. 그래서 2교시에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습니다. 여차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상황을 이해해야 돼, 상황을.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들어봅시다. 5월 31일자로 갑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설명은 이게 마지막이야. 맨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 그럼 진짜 전혀 못 나가. 5월 31일자로 매매가 이루어져서 요 5월 30일이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부동산의 매매로서 5월 30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잔금 지급이죠. 그럼 우리가 매매가 일어나면 매수자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로서 잔금 지급일에 이날에 누가? 을이 소유권을 뭐 한 걸로 보는가? 취득한 걸 본다고. 그러면 을은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와 등기 전까지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언제다 보니까 5월 30일이다 보니까 재산세를 또 때려야 돼. 어느 날 현재로?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 재산세를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6월 1일 현재 지금 소유자는 누구야? 을이죠. 을이 넘어왔잖아. 소유권 취득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을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데 을이 이날 현재 아직 뭐를 안 하고 있냐? 등기를 안 하고 있더라 그 얘기야. 이미 소유권은 을이 언제 취득했는데 5월 31일자로 취득했는데 6월 1일 현재 그 소유권에 취득했다는 뭘 안 하고 있다고요?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기를 안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등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을. 그런데 등기부는 누구면 돼 있어? 갑. 그러니까 지금 공부상과 사실상이 같아졌어? 달라졌어? 달라졌어.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과 공부상이 다르면 원칙. 우리 세법은 누굴 잡아야 되는가? 사실상을 잡아야죠, 사실상을. 얘가 원칙이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을이란 걸 과세관청이 알아 몰라? 몰라. 왜 몰라?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과세관청은 누구 거로 봐? 갑 거로 보죠.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면 갑은 자기가 올해 재산세 내려고 안 내려고? 안 내려고 5월 30일자로 팔아버렸는데 역시 매수자도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가진 사람이죠. 이 스키가 뭘 안 하고 버티고 있네?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 6월 1일 등기부를 까보니까 누구 면허 됐네? 갑의 면허 됐죠.
아하, 만만치 않은 놈이 왔구나. 그럼 잘못하면 갑이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기 싫으면 어떡하는 얘기야? 그렇죠. 6월 10일까지 이 소유권 변동에 대한 내용을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입니다. 신고하라. 누가 하라는 얘기 신고를?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라. 이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라고? 을 거다라고 신고를 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 신고를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강제적으로 너 공부상 소유자 누가 내라는 얘기야? 갑한테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럼 우리는 뭔지 몰라도 그냥 공부상 그렇게 외우면 됐는데 예전에는 그대로 외웠으면 되는데 자 요즘은 이걸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내고 안 내고 조건을 바꿔버려. 중간에 조건을 출전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이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신고를 했다라고 조건을 출전 살짝 바꿔버린 거야. 그럼 신고를 하면 이때는 공부상이야 사실상이야? 사실상이 돼야죠. 사실상. 근데 출전은 중간에 신고를 했다라고 말을 바꿔놓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되다 그러면 봤었던 기억이 나니까 얘 공부상. 그러면 또 그분은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내년에는 어느 학원을 가야 되나 이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 건 무조건 공부상이나 사실상이나 보지 말고 뭐를 확인할 습관을 들여라. 신고 여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난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어머니를 탓하세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아버지가 약주했댄다. 이것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봐. 자, 요거를 꼭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2번 갑시다. 2번도 똑같아. 6월 1일 현재 밑줄 뭐가 게시가 됐어? 상속이 게시가 돼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문제는 그 상속이 게시된 것에 대해서 상속 등기가 이행됐으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상속 등기가 이행됐으면 그때 누가 내면 돼? 상속인 각자죠. 뭐. 저거 밑에다 이행한 경우에는 그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 그럼 조건을 바꾸라면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된 경우는 누가 되는가? 상속인 각자죠. 근데 거기는 이행이 됐대 안 됐대? 안 됐대. 상속 등기가 안 됐대. 그러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6월 10일까지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이 재산이 누구 겁니다 라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누구다라고 6월 10일까지 주된 상속자가 뭐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해야 된대. 밑줄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써져 있잖아. 거기 사실상의 소유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조건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납세무죄를 하겠다? 주된 상속자. 강제적으로 때리겠다는 게 강제적으로. 그럼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말하냐? 박스에 나와 있네요. 첫째,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밑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마지막 히든카드죠. 항상 우리나라 너 몇 살이야 자식아? 싸가지 없는 나. 여차문이 글로 가는 거야. 마지막 히든카드는. 너 몇 살이야? 많이 듣잖아. 그래서 밑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요걸 우리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된 상속자라고 이자가 재산세 어떻게 된다? 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속이 게시가 될 때 임박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야? 빨리 상속 등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등기는 안 됐지만 유언서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하여 누가 갖기로 하였다라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근데 거기 조건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위에다 적으세요. 신고를 했으면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과 2번 묶으세요.
양가로 1번과 2번은 묶으시고요. 1번은 매매, 2번은 상속. 그렇게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그에 따른 뭐가 안 됐을 때야? 등기가 안 됐을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양가로 3번 갑시다. 공보상에는 누구 명의예요, 여러분? 개인 명의. 사실은 누구 거대? 종중 거대. 그러면 이때에 6월 10일까지 이게 내게 아니라 종중 소유입니다라고 뭐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다시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여기 안 했대 밑줄 신고를 하잖아. 이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조건을 안 봐. 그러면 그때는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누굴 잡겠다? 공부상. 그럼 조건 바꿔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 누가 되는 거야? 종중이죠 뭘. 그러니까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신고 여부 확인해야 되죠, 신고 여부. 제가 모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전옆반 중에 주부님이, 저는 항상 체킹합니다. 결석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결석하고 안 나온 사람, 제가 뒤끝 장렬, 너 분나 보잖아, 씨. 그러면서 내가 직직 쳐다봐. 제가 아주 소심해요. 사람이 잘어. 생기는 거. 아주 잘어.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항상 결석하는 사람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래서 물어봤죠. 왜 지난주에도 안 나오셨는데요? 왜 또 안 나오셨나요? 했더니 뭐 어떻게 하세요? 몇 명이나 돼야 뭘지 모르지. 전혀반인데. 아 그래서 제가 제사가 있었고 그날 못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수업 빠지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또 지나갔는데 또 빠졌더라고. 그 다음에 또 왔어. 왜 안 나오셨어요? 또 그랬더니 아 제사가 있어갖고 지난번 제사 지냈잖아. 그랬더니 저는 1년에요. 제사를 7, 8번을 지낸대요. 그래서 뭔 제사를 지낸대요? 몰라요. 누구 제사인지는. 뭔가 했더니 종손집 종갓집 며느리야. 그러니까 종친에서 때가 되면 연락이 와. 그럼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 관심도 없대 그냥. 누구 건지 몰라. 지내라면 지내야 돼. 그럼 이제 마트 가고 뭐 이제 장보 가고 이제 제를. 근데 이게 종손집 집하니까 계속 수많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종친에서 아예 이 종손집 명의로 재산을 넘겨줘. 부동산 등을. 그렇고 거기서 임대료도 뭐가 발생할 거 아니야.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이런 비용이 어떠하라? 충당하라고 이렇게 종손집한테 명의를 주는 경우가 있어. 왜 때문에? 주말만 되면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실은 종중 명의로 돼 있는데 왜 이래? 실은 종중 명의인데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됐다는 얘기야? 개인 명의로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경우에 네가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종중 거라고 신고하라.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과세관청은 앞으로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고 종중의 과세라고. 네가 별도로 뭐가 없으면 신고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그런 내용을 아니까 모르니까 아니야.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때리겠다? 공부상 소유자로 되겠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양가로 4번이 아주 중요한 규정이에요. 출전 입장에서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양가로 1번은 가장 현실적인 얘기라면 양가로 4번은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규정이야. 자, 밑줄 갑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쫙 치시고. 적으세요. 누구죠? 과세권자야. 근데 여기서 과세권자 왜 나왔는지 아셔야 돼요. 땡땡. 매도자입니다. 매도자. 여기서 과세권자 왜 나왔다고 여러분? 매도자야. 그리고 둘째, 중요한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밑줄. 연부매매야. 일반 매매가 아니라. 무슨 매매? 연부매매. 그럼 연부매매가 뭔지 기억이 나야 되는데 나요? 안 나요? 예, 적으세요. 참조 116쪽으로입니다. 116쪽 적으시고 참조 116 그리고 연부매매가 뭔지 모르는 사람 116쪽 오십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바로 2번 바로 위에 연부란 정의가 나와 있네요. 왔어요? 116쪽? 예, 그래서 2번 무상승계취득 바로 위에 있네요. 연부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은 희한하네. 벌써 밑줄이 쳐져 있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몇 년 이상? 2년 이상에 걸쳐. 그렇죠? 그래서 2년 이상에 꼭 밑줄 칠했죠?
그러니까 얘는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고 할 수 없어서 2년 이상, 3년, 5년, 10년, 15년 연부상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잔금 지급일이 빨라 몇 년 후에 도래해야 돼? 2년 이후에 도래해야 돼. 그런데 이미 뭐는 도래하는가? 6월 1일은 도래가 되는가? 그럼 재산세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자, 이때 다시 200조 겁니다. 때립시다. 그래서 국가 등이 매도자이고 이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무슨 매매고? 연부매매처라고. 다시 밑으로 합니다. 사용권, 재산의 사용권이 뭐? 무상부여죠. 무상. 이게 중요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조건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매매 것. 셋째, 사용권의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는 매도자가 아니라 누구다?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요? 매수계약자가 납세하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죠. 그대로 나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매도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맞았어? 틀렸어? 왜 틀려? 예, 매수 계약자를 딱 한 글자 고칩니다. 뭐로? 매도로 바꿔놓고 요게 옳은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시험이란 건 이래. 한 글자 고쳐놓고 그 한 글자 고친 걸 여러분 보고 잡아내라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외웠다가는 요즘 문제는 당한단 말이야. 왜? 책에 있는 대로 내질 아니하고 중간에 살짝 중간에 조건을 바꿔버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첫째, 다시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맞아, 틀려? 응? 왜 틀려? 그죠? 무상일 때만 적용하는데 출제가 이걸 살짝 뭐로 바꿨어? 유상으로 바꿨단 말이야. 이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강조시킨 뭐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무조건 국가, 지방자치, 종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아 매수 계약자 다 외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뭐 했을 때야? 충족했을 때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조건을 위반하면은 매수 계약자가 아니라 누가한테 있는가?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가. 다만 매도자가 국가 등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가 적용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번 마무리할게요. 출제는 제일 좋아하는 규정이야. 첫째, 국가 등이 매도자일 거야. 둘째, 무슨 매매일 것? 연부매매일 거야. 셋째, 사용권이 뭐야? 무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한해서만 누구한테 납세의무가 있다고요?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의무자가 있는 거다. 이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위반하면 누구한테 간다? 매도자다. 다만 매도자가 누구면 나오면 국가 등이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 소유 재산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 예? 예. 자, 양가로 5번 갑시다. 또 돌아버리나. 이건 뭐 심란합니다. 그냥 눈만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법 들어가지도 않았다 했을 거야. 도시 및 주거 환경 좀 이것도 안 했다. 했어 안 했어? 뭘 했겠어? 다른 과목들은 진도 하나도 안 나가지.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에서 정한 토지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앞에 거 여기까지 몰라도 좋아. 딱 결론은 이거야. 절대 출제에 고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야. 밑줄 채비지 또는 보류지. 이때 이 채비지가 뭐냐 보류지가 뭐냐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운다고? 공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때는 밑줄 누구다? 사업시행자입니다. 무조건. 그럼 출제는 이렇게 장난쳤어요. 최근에 한번. 이러한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는 이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냈어. 지가. 아니야.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누구야? 사업 시행자가 납세의무자 된다. 그럽니다. 자, 3번도 출제는 아주 또 좋아하는 규정입니다.
1번 재산세 과세금 이제 밑으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밑줄. 사실상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죄송합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동그라미 칩니다. 사용자입니다. 이걸 사용자를 출제를 살짝 뭐로 바꾸냐? 공부상 소유자는 말을 바꿔. 그러니까 맞았게 틀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3번의 조건은 뭐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유자를 잡아내 못 잡아내? 못 잡아내. 못 잡아내니까 할 수 없이 누굴 끄집어낸 거야? 사용자를 끌고 온 거야. 사용자. 수입세 성격상.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거죠, 여러분. 딱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법정 분쟁이 발생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야. 6월 1일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 다툼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판결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법원에서 누구 거더라고 편을 빨리 확정해 주는데 확정이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재산세를 과세를 안 할 수는 없고. 몰라. 그러면 누구한테 드리겠다? 사용자죠. 이걸 출제 살짝으로 바꾼다? 공부상 소유자 말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왜 틀렸냐?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아니까 모르니까 확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소유자가 못 나와. 그래서 누구 끌고 온가? 사용자를 끌고 온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납세 문제는 왜 시험에 자꾸 나오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 그럼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출전이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나가다가 그냥 중간에 뭐 하나씩 글자 한 글자씩만 탁탁 바꿔놓고 여러분들 OX로만 물어보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특히 예외 1번. 예외 1번이 바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죠. 바로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는데 매수자가 뭘 안 한가? 6월 1일 현재 등기를 안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이런 매매가 일어날 때 매도자한테 6월 1일 현재 등기 여부를 확인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안 됐고 매도자 당신의 명의로 그대로 있다면 당신은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올해 재산세 네가 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아먹고 그냥 뭘 아래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실무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양가로 1번. 그리고 요거는 특히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납세문은 시험에 어떻게 한다? 매우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 하나하나씩 보면서 정리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자 1교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